바로 여기가 이화여대 정문 쪽이에요. 저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화관이 하나 들어와 있죠. 뭐 영화관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서 쉬고 놀고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4층에 오니까 지금 뭐 불이 다 꺼져 있고요. 빈 사무실이, 와, 이렇게 큰 사무실이 다 비어 있네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저 끝에까지, 와, 저렇게 큰 데가,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건물 져서 돈만 날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주로 어디에서 보십니까? 영화관은 비싸서 못 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요즘 극장에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하죠. 대형 복합 건물에 상가나 오피스를 분양할 때 그 건물에 CGV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분양도 더 잘 됐기 때문에 건물 짓기 전에 협의해서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이 끝나고 입주할 때 보면 극장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작은 프랜차이즈 극장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과 소송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보통 어떤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는 그 건물에 집객이 많아져서 상가들도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영상 잠깐 보실까요? 옛날에 이대가 여기가 무슨 보세샵이나 이런 거 그때는 유행이었고 그때는 장사가 잘 됐잖아요. 완전 유령 도시 된 거지 거의. 지금 젊은 애들이 누가 여기서 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놀 데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가 이화여대 정문 쪽이에요. 저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는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고 흐르는 자리예요. 또 머무르게 만들려면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영화관이 하나 들어와 있죠. 뭐 영화관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서 쉬고 놀고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4층에 오니까 지금 뭐 불이 다 꺼져 있고요. 빈 사무실이, 와, 이렇게 큰 사무실이 다 비어 있네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저 끝에까지, 와, 저렇게 큰 데가,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건물 져서 돈만 날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긴 또 한층 내려와서 3층인데요. 3층도 역시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상권이 죽은 바람에 여기 이대가 상권이 좋았잖아요, 그전에. 근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홍대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 홍대도 지금도 또 올라가니까 어디로 빠지냐? 연남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영화관이 있어도 이렇게 상가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영화관과 관련된 부동산 경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멀티플렉스 운영사인 CJCGV가 실적 부진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때 주당 10만 8천 원 하던 주가가 최근엔 5천 원 아래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 2월엔 직원 80명을 내보내는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이번 달엔 영화관 4개의 관을 폐관합니다. 자, 폐관하는 CGV는 어디일까요? 서울 송파점, 좋은 자리입니다. 인천 연수점, 또 창원점, 광주 터미널점, 이렇게 4개인데요. 지금까지 196개 극장에서 이제 192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CGV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메가박스는 지난해 1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5년 연속 적자를 봤고요.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억 원을 기록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CJCGV 영업이익은 759억 원이다. 그래서 54% 늘었다라고 실적 발표가 되어 있지만 작년 6월에 편입된 자회사 CJ 올리브 네트워크 덕분이죠. CGV만 딱 떼어놓고 보면 76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 그때 당시 주가가 10만 8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3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영상산업 시장 규모가 지난 24년 말 기준에 3조 3,32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OTT 비중이 61.6%고 극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9%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OTT 비중이 42.7%, 극장 비중이 52.5%였었는데 불과 5년 만에 그야말로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는 그 태동이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디오 가게였는데 플랫폼화에 성공하면서 세계 1위의 OTT 회사가 된 겁니다. 이렇듯 정말 혁신은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CJCGV가 이렇게 어려워진 걸 이걸 부동산 쪽의 관점으로 보자면
영화관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영화관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쉽게 문을 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설계 때부터 입점을 확정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쉽게 용도 변경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상책인데, 최근 CGV와 롯데시네마 폐업 관련 소식 그리고 직원들을 줄이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대 흐름의 변화가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때 대형마트, 영화관 이런 것을 펀드로 투자해서 유동화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던 시도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료 체납에 걱정이 없었고요. 또 대형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대형마트도 문 닫고 극장도 문 닫고 다 문을 닫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양 광고 같은 걸 볼 때 어디에 극장이 들어온다, 어디에 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에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구분 소유로 입점을 했던 마트의 경우는 중대형 마트가 폐점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되면 투자한 돈을 찾을 길이 정말 막막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트도 이런데 영화관은 더 힘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할 때부터 영화관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아예 멸실을 하고 다시 짓는 게 나은데, 요즘 공사비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신축 개발마저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옥석이 완전히 가려지는 시대가 왔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돈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게 꼭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동산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막 움직이니까 서울 강남은 마치 모든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다 잘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은 서울 강남의 경우는 텅텅 빈 건물들이 많고 지하철역과 딱 붙은 그런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80% 이상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강남의 CGV 근처에도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여기저기 빈 건물이 많이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지 않죠.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냐면 이미 2021년에 아주 비싸게 최고가에 팔렸던 주변의 건물들을 봤기 때문에 그냥 비싸게만 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래도 잘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올해 안에 강남에는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이런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분양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겉만 번지르하지 실속이 전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 분양받으면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이게 왜 한 방에 훅 가냐? 아주 간단하죠. 강남이기 때문에 2020년 또는 21년에 땅값을 정말 비싸게 주고 사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또 고가이기 때문에 비싼 만큼 더 빨리 망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나 상가를 분양받고 몇 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죠. 자, 아무튼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인기 많던 문화공간마저도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CJ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나 영화산업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입니다. 다시 잘 되길 바라는데요, 예전처럼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하고 또 적자폭을 줄이려면 제 생각엔 영화 말고도 또 다른 혁신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극장에서 가수 임영웅, 아이유 같은 슈퍼스타 가수들의 공연 영상을 상영하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비영화 부분으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느 강연 기획 업체에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강의를 영화관에서 하는 걸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영화 산업 그리고 영화관, 이 이야기를 부동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상업용 부동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5능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